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트레장입니다. 벌써 이제 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영하의 온도, 눈도 많이 오고 날씨도 춥고 그렇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쯤 뭐 코 골고 주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아직까지. 나중에 늦게 일어나도 영상 꼭 시청하시고 출석부 꼭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작성하시면 돼요. 여러분 오늘도 편안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 사람이 살다 보면은 서로 간에 약간 서먹한 관계가 있어요. 서먹서먹한 관계가 있는데 이런 서먹서먹한 관계를 한 방에 풀어내는 방법이 있어요. 나에게는 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그냥 싫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괜히 싫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과 떨어져 지낼 수도 없고 오래 봐야 하는 사이라면은 그냥 싫은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오히려 그냥 호의를 베풀어 보자는 겁니다. 그 심리학의 이론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벤 프랭클린 효과. 벤 프랭클린 효과라는 게 있는데 내가 어떤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면은 그 사람을 향한 호감도가 이제 상승하고 반대로 상대를 무관심하게 대하면은 호감도가 낮아지는 겁니다. 낮아지는 그런 뜻이다. 상대가 먼저 나를 소중히 대해야만 나도 상대를 좋아하게 될 것 같지만은 사실은 내가 먼저 상대를 소중히 대해야 상대를 좋아하게 된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괜히 싫은 사람이 있다면은 하지만 그 사람을 오래 봐야 하고 최대한 문제없이 지내야 한다면은 커피 한 잔을 건네면서 대화를 뭐 나누어 보거나 작은 쿠키 하나를 깜짝 선물로 한번 건네어 줘 보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호의로 이유 없는 서먹함이 이제 풀리는 순간에 상대에 대한 무거웠던 마음도 한층 가벼워질 겁니다. 상대 또한 그 보답으로 여러분에게 호의를 보여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라는 거야. 시도해 보라는 겁니다. 벤 프랭클린 효과를 한번 우리도 누려보자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또 삼성의 이야기를 한번 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세계 최대 스마트폰 시장에서 아주 전례 없는 그런 금지령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중국이 삼성 갤럭시랑 애플 아이폰에 대해서 전례 없는 금지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중국은 정부기관과 국영 기업들에게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하네요. 역시 깡패국가 다르네요. 공산국가. 역시 화끈합니다. 여기에 또 애플 아이폰도 포함되는데 삼성의 경우에는 그 중국의 텃세 점유율이 고작 0에서 1%밖에 안 돼요. 금지령까지 더해지면은 그냥 중국 시장 철수하는 거지 뭐. 철수까지도 현재 고려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모일 수 있다고 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의 정통한 소식 등을 이용해서 다수의 국영 기업과 최소 8개의 지방 정부가 직원들한테 토종 스마트폰 브랜드만 사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해요. 지방 하위 도시에 있는 소규모 국영 기업과 정부 기관에도 구두로 하는 거죠. 구두로 이 금지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앞서 중국은 베이징과 텐진에 있는 소수의 정보기관하고 국영기업 직원들한테 업무에 외국산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한 것으로 전해졌고, 블룸버그는 최근에 그 조치가 지난 9월에 상황에서 크게 이제 진전된 것이라면서 세계 최대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하고 삼성 이걸 차단하려고 하는 그런 전례 없는 금지령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금지령 소식과 함께 중국 화웨이가 돌풍을 일으키다 보니 판매 부진 우려가 더 심화되고 있는 거죠. 삼성의 중국 매출 비중은 매년 감소하는데 2019년 18%에서 21년에는 16%, 22년 11% 수준으로 올해 8%대로 이제 떨어졌어요. 그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 가장 부진하다고 합니다. 특히 삼성의 주력 제품 스마트폰은 점유율 0에서 1%대로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중국인들은
삼성의 갤럭시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 기업에 대한 중국 국민의 곱지 않은 시선이 삼성의 중국 매출 감소에 한몫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미중 갈등에 미국이 삼성을 끌어들이고 있고 삼성이 점진적으로 중국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 그런 충격적인 분석도 내놓은 거죠. 특히 중국 업체들은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 타도를 외치고 있다. 삼성 타도. 삼성이 독주하던 폴더블 폰도 신제품을 좀 쏟아내고 있는데 샤오미는 삼성을 제치고 글로벌 1위 달성을 목표로 내걸었다고 하죠. 삼성도 비상이 걸렸네요. 삼성은 중국 사업 혁신팀까지 만들어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고 있는데 해법 마련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한편 애플 아이폰도 큰 타격이 불가피하죠. 애플은 매출의 약 20%가 중국 시장에서 발생을 합니다. 매출의 20%가. 그래서 애플의 그 최대 아이폰 생산 기지인 폭스콘이죠. 이 폭스콘 그 공장도 중국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아주 골 때리는 나라입니다. 보면은 어떤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 보니까 그 Z 플립 5 하여튼 뭐 폴더블 플립 5 가격이 출시 4개월 만에 뭐 가격이 뛰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동통신사하고 제조사가 지원하는 공시지원금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준 프리미엄 스마트폰인 갤럭시 S23FE죠. 이 FE가 출시되다 보니 이에 화력이 집중된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니까 지난 8일 KT는 갤럭시 Z 플립 5의 최대 공시지원금을 65만원에서 24만원으로 낮췄습니다. 공시지원금의 15%까지 제공되는 추가 지원금을 포함하니까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은 112만 3,200원, 이전보다 크게 증가를 했네요. SK텔레콤하고 LG유플러스도 공시지원금을 낮췄는데 SKT는 지난 12일 58만원에서 이제 48만원으로 줄었고 LG유플러스는 6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감소했네요. 최대 지원금은 각 통신사의 가장 비싼 요금제죠. 5GX 플래티넘, 초이스 프리미엄, 5G 시그니처 등에 적용됐습니다. 이렇게 공시지원금 삭감은 중간 가격대죠. 이 중간 가격대인 갤럭시 S23FE의 화력을 집중하기 위한 것인데 삼성은 정부의 통신비 부담 완화 기조에 맞춰가지고 S23 그 FE를 출시를 합니다. 출시를 했고 S 시리즈 이 시리즈의 주요 성능을 담아내면서도 사양을 낮춰가지고 출고가를 84만 7천원으로 결정을 한 겁니다. KT는 그 S23F의 최대 공시지원금으로 42만원 책정했는데 이 통사 중에 유일하게 구독 서비스를 도입을 해가지고 단말기 가격 부담을 없애요. 월 2,000원의 이용료를 24개월간 납부를 하면은 출고가의 50%가 유예되고 24개월 뒤에 단말기를 납부하면은 유예된 금액을 보상해주는 식입니다. 69,000원 이상 요금제를 사용할 경우 최대 공시지원금이 더해져 가지고 단말기 값은 사실상 무료라고 합니다. KT에 따르니까 8일날 갤럭시 S23 FE 출시 이후에 이 가입자의 절반가량이 이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같아요.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많은 고객들이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뭐 삼성전자와 함께 최우선으로 하는 다양한 혜택 제공하면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고 하는데, LG U+하고 SKT의 공시지원금은 엇갈리는데 LG U+가 최대 공시지원금을 50만원까지 끌어올린 반면에 SKT는 17만원에 그쳐요. 이 통사 1위인 SKT는 그 가입자 수를 늘리는 그 양적 팽창보다는 글로벌 AI죠. 이 AI 그 컴퍼니 도약에 초점을 맞춘 반면에 최근 KT하고 2위 경쟁이 치열한 그 LG U+가 있습니다. U+는 공격적인 전략을 택한 것으로 현재 풀이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보니까 CXL 관련된 테마가 있어요. 삼성이 차세대 메모리 기술 CXL 컴퓨트 익스프레스 링크라고 하는데 이 관련 상표를 무더기 출원했고요. 시장 선점에 나선 가운데 국내 증시에서 CXL 테마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차세대 메모리 기술인 CXL은 중앙 처리 장치 CPU하고 메모리 반도체를 연결하는 최첨단 인터페이스입니다. 이 고용량 CXL D램을 적용을 하면은 서버 한 대당 그 메모리 용량을 최대 10배까지 올릴 수가 있어요. CXL 테마가 지난 5월부터 AI 반도체로 시작된 HBM 열풍에서 지난달 온디바이스 AI를 거쳐서 반도체주 랠리를 이끌 수 있는 또 다른 테마주가 될 수 있을지 주목이 되는 거죠. 한국거래에서 따르면 전날 하이닉스가 2.41% 올라서 14만 원에 마감을 했는데, 그래서 14만 닉스를 탈환했고요. 하이닉스는 지난 14일 시가총액이 100조 원을 돌파해서 LG엔솔을 제치고 23개월 만에 시가총액 2위에 올랐습니다. 하이닉스 시총은 전날 기준 101조 9,200억이죠. 하이닉스는 올해 메모리 반도체 업황 둔화로 수조 원 적자를 보고 있죠. 차세대 기술 확보에 적극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어요. 지난해 8월 업계 최초로 DDR5 D램 그 기반의 CXL 메모리 샘플을 개발했고, 올해는 5월에는 그 미국 라스베가스의 IT 전시예요. 델 테크놀로지스 월드 2023에서 실물 서버에서 CXL 메모리 시연도 진행을 했네요. 이렇게 미국발 반도체 훈풍에 지난 13일부터 이제 급부상한 이 CXL 테마에 힘입어서 관련주들은 상당히 지금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강세를 보이고 있고, 오킨전자, 이 오킨전자가 이달 들어서 주가가 65.3%나 상승을 했습니다. 오킨전자. 하여튼 지난 13일과 14일 이틀 연속 상한가 기록했고, 반도체 검사 장비용 소켓하고 커넥터 전문 업체라고 하네요. 지난해 CXR 생산에 기반이 되는 DDR5 메모리 테스트용 그 인터페이스 개발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네오셈도 이달 57% 올랐는데 그 반도체 테스트 전문 업체예요. 지난해 세계 처음으로 CXL D램 그 검사 장비를 상용화하는 등 이 관련 장비 개발했고, 네오셈은 SSD 검사 장비 글로벌 점유율 1위 업체인데 그 신제품 젠5 SSD에 대한 매출이 본격적으로 증가하면서 내년에도 성장을 지속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삼성전자를 고객으로 둔 코리아 서킷은 DDR5 제품 모듈하고 차세대 SSD CX를 개발합니다. 이 코리아 서킷도 투심이 몰리면서 주가가 이달 들어서 전날까지 19.4% 정도 이제 올라요. 그리고 퀄리티스 반도체도 지난 14일 장중에 41,350원까지 거래됐고, 상장 후에 최고치를 경신합니다. 업계에서는 2026년부터 CXL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는데, 증권가는 기존 메모리 반도체의 용량하고 데이터 속도를 극복하기 위한 그 CXL을 주목을 하고 있어요. 내년에 반도체 업황 회복이 점쳐지고 있죠. 그 부가가치가 높은 HBM3 부분에서 기술력을 보유한 하이닉스의 4분기 실적이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 CXL의 도입은 단순한 메모리 용량의 확대뿐 아니라 이 메모리 설계 구조하고 종류, 컨트롤러 사양 적용에 완전한 자유도를 줄 수 있습니다. 최근에 HBM의 높은 가격과 제한적인 확장성으로 인해서 PCL이 5.0부터 메모리 풀링이 가능한 CXL 2.0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죠. 유통 재고 정상화랑 이 감산 영향으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크게 이제 상승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나타날 메모리 업황 반등과 하이닉스의 실적 반등은 주가 흐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이 이 자사의 생성형 AI 모델이죠. 삼성 가우스를 활용해 가지고 AI 업무 비서 가우스 포털을 개발해서요. 사내 업무에 도입하는 동시에 기능 고도화에 나섰습니다. 이 가우스를 실제 업무에 우선 활용하면은 성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스마트폰하고 노트북 등 그 디바이스에 접목을 해서 그 생성형 AI 상용화 계획을 본격 추진한다는 그런 보관이죠. 현재 IT 업계에 따르니까 삼성은 스마트폰 등 완제품 사업을 담당하는 이 DX 부분의 그 임직원을 대상으로 이번 주부터 가우스 포털을 순차적으로 도입 중이네요. 앞서서 지난달 8일 열린 AI 포럼에서 사내 도입을 예고한 가우스를 실제 업무에 활용하기 시작했고, 이 DX분의 임직원은 챗 GPT처럼 챗봇하고 이 대화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가우스 포털의 업무 보조를
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가우스 포털은 가우스로 작용되는 만큼 삼성전자가 올해 4월 사내 사용을 금지한 챗GPT와 달리 기밀 유출을 막으면서도 업무의 효율화를 꾀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졌나요? 이를 통한 검색 결과는 회사 내부 데이터만을 활용해가지고 제공이 되고, 보안을 위해서 임직원이 화면에 캡처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현재 알려졌다고 합니다. 일단 DX번의 직원이 챗GPT를 포함한 빅테크의 생성형 AI 챗봇과 유사한 사용성을 가졌는데, 직접적인 업무뿐 아니라 연말 회식에 앞서서 건배사 제안 등에도 뭐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우스는 메일 작성, 문서 요약, 번역 등 언어 모델과 개발자의 코딩 작업을 돕는 코드 모델, 그 이미지를 만들거나 계산하는 이미지 모델 등 세 가지 모델로 이루어져 가지고 다양한 업무 보조 기능을 구현할 수 있고, 삼성 가우스 포털 운영을 통해서 이 고도한 그 생성형 AI 모델을 그 자사의 스마트폰하고 노트북 등 이 디바이스에 적용을 해가지고 엣지 AI 시대를 주도한다는 얘기입니다. 엣지 AI 주도하겠다. 삼성의 뭐 야심찬 계획인 것 같습니다. 삼성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날씨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봬요.